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생명과학 한번 볼 텐데, HLB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은, 그쵸, HLB 생명과학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룹사 전체를 공략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략하는 시점이 무슨 얘기입니까?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눌림목을 공략해라, 돌파 구간을 공략해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HLB가 먼저 신고가를 갔어요. 제가 밑에다 깔아놓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HLB가 먼저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렇죠? 신고가를 먼저 달성을 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 생명과학 쪽이 들썩거리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HLB가 먼저 강하게 움직였고 거래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HLB 생명과학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위치. 자, HLB는 신약 개발을 맡아서 하고요. 생명과학은 유통 쪽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판매허가 신청 나온다. 그쵸?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맡아서 하겠어요? 생명과학이 맡아서 한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고요. 상대적으로 싼 걸 찾되 낮은 위치에 있는 주식, 즉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지 말자. 자, 지금 저 PBR 주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지금 잡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가총액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그걸 가지고 저평가 주식, 뭐 가치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식시장에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미래 가치예요. 무조건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야 주가 많이 올라요.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가치주들은 어떻죠? 실적이 좋긴 한데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장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투자가 필요하지만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수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되죠. 왜?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뭐 배당 성향을 높인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 PBR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뭐 현대차, 기아차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실적에 대한 영향이다 그런 부분 없지 않아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이런 베이스를 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이 상승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건 미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건데 주당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적치가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시장 장악력이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시장이 없거나 시장 장악력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진행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주식을 사모아서 소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제가 HLB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보세요. 주식시장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요즘의 순환매는 HLB가 움직이면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뭐 바이오들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스토리를 보자는 겁니다. HLB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게 뭐죠? FDA에서의 판매 허가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주가를 보면 그냥 100% 판매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 허가 나오면 뭘 해야 돼요? 유통을 해야 된다. 유통 누가 해요? 생명과학이 한다. 끝. 그쵸? 그래서 HLB 생명과학까지 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요인을 봤을 때 HLB보다는 지금은 생명과학이 더 좋을 수 있다. 단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늦게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 그 기준치에 대한 게 HLB를 기준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HLB 이렇게 쑥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명과학도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HLB를 보면서 생명과학을 매매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단기적으로. 그렇죠? 이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2주를 넘겨서 수익 전환을 못 시키면 안 돼요. 자, 내용 확인 들어갑니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1월 달에 반도체 강했죠. 그쵸. 수익 21% 찍혀 있죠. 1월 23일 날 매수해서 29일 날 매도했는데 21% 걸린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저가에 샀나요? 아니에요. 확인하고 매수해도 20% 나온다. 어느 정도 만에? 4일 만에. 그쵸.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다른 종목들은 뭘 할까요? 자, 보세요. 2월 7일 코리아 FT.
8시 47분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는 거 체결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코리아 FT. 자, 보세요. 제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때요? 10% 상승. 그쵸? 수익 전환 됐겠죠? 그쵸? 자, 밑에 세방전지. 자, 세방전지 보면 어때요? 오늘 15% 상승.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 왜 신고가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시장을 주도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간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종목이 대박이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때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코리아 FT처럼 제가 이 과거에 매매했었던 내용들이 있죠. 자, 이 밑에 보면 뭐 0.4% 이렇게 손절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거 22년도예요. 근데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최대 폭은 0.4% 정도가 최대 맥스입니다. 맥스. 그쵸? 물론 1%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만 이 구간은 그냥 내가 그냥 빨리 팔고 나와야지 요 정도로 끝내는 거고, 종가 기준에서 1% 내외에서 그냥 끝내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해피하고, 이 기간은 무조건 2주 안으로 잡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다른 종목도 있겠죠. 그쵸? 자, 에브리봇. 그쵸? 에브리봇도 보면, 자, 보세요. 오늘 8% 상승, 어저께 17% 상승, 이틀 동안 상승폭 다 해서 수익률 따지면 30%가 넘습니다. 그쵸? 이런 매매도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죠. 제 싸게 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2월 5일날 장중 매매, 이때 25,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32,490원. 그쵸? 쭉 올려서 보잖아요. 코리아 FT 또 있죠. 뭐예요? 시장가 매수, 시가 체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신고가니까. 2월 2일날 코리아 FT 며칠 동안 중복시켜요, 제가. 그쵸? 그리고 여기 2월 1일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한 겁니다. 그쵸? 에브리봇. 자, 정확하게 여기 2월 1일, 2월 2일, 2월 5일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브리봇은 그래서 30% 수익. 그쵸? 매수가 끝난 날 이후에 하나, 둘, 이틀째. 이거 아직 안 팔았어요. 떨어지면 뭐예요? 그냥 매도하고 빠집니다. 왜? 확인했으니까. 고가에 팔아요? 못 팔아요. 한두 번 걸릴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HLB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며칠 걸렸죠?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몇 프로? 31%.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쵸? 자, 신고가 매매를 해야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매도하고 나서 더 가죠. 그쵸? 눌림목 구간에 공략하거나 생명과학 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한 건, 그쵸? 제가 매도한 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실 겁니다. 고가에 매도하고 나서 다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지면 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내가 가격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시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쵸? 왜 무료로 하느냐?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강의합니다. 그 강의 내용은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가격을 잡는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그쵸? 무료 공개하고 당연히 채널 성장을 위해서고요. 기브앤테이크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 해서 채널이 어느 정도 많이 커지고 하면 제가 광고비가 늘어납니다. 그쵸? 전 광고비 받고 여러분들을 가격 받고 주식 배우고 상부상조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HLB에 대한 상황 보고 생명과학에 대한 상황 보면, 생명과학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HLB는 2파째 나오고 있죠. 그쵸? 2파째 나오고 저는 2파 공략을 했고, 1파는 체크해야 돼요. 왜? 신고가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보통 1파는 신고가 구간에서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HLB를 기준해서 HLB의 생명과학을 잡자. 근데 HLB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보다 HLB 생명과학이 움직이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은 달성해야 돼요. HLB가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 빠지거나. 그렇죠? 빠지더라도 이 구간대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HLB를 포함해서 생명과학까지 공략이 가능하고, 비율을 나눴을 때 시차별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게 가격 전략이고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HLB 생명과학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했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제가 2주라고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생명과학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떤 타점에 대한 것만 궁금하다 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생명과학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딱 받아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요 내용이요 2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월과 4월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4월달에 총선 있죠. 이때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